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삼국유사의 신종석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삼국유사는 1281년 고려 충렬 7년에 보국국사 일현이 인각사에서 환웅 당군의 고조선 상고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고려시대까지 전승되던 역사의 기록에 빠진 부분과 대수롭지 않게 여기 있던 설화 등 138편을 찾아내어 1281년부터 1283년까지 3년간 저술한 우리나라의 역사책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의리자 총체적인 문화유산의 보고이며 우리 미래가 담겨있는 책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삼국유사의 저자 일현선입의 본명은 전견명입니다. 9살에 출가해서 22살에 성가에 급제를 하였습니다. 일현은 젊은 시절부터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을 보고 삼국유사의 저술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현이 살았던 시기는 어느 때보다도 백성의 삶이 고달팠던 시기입니다. 일현은 민족의 선지식으로 무엇보다 백성의 삶에 희망과 용기, 자긍심 그리고 미래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과 전국의 사찰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집필은 78세로 나라의 국존이 되고 군의군 인각사에 머물면서 삼국유사를 마무리하고 세수 84세에 입적하셨습니다. 삼국유사는 일현이 입적 후 제주 무극에 의하여 1310년 간행되었습니다. 삼국유사의 저술 동기와 목적은 책에서 밝히고 있듯이 1145년 저술된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미비점과 놓친 것을 보완한 유사,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책이라는 뜻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유문과 일사 등을 주로 싣고 고려 충격왕까지 관련된 사항을 부연한 것과 정사에 기록되지 않는 것과 누락된 사항들을 모은 기록책입니다. 삼국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삼국사기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르게 기록하거나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을 일일이 찾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국사기의 저작 김부식이 범하고 있는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당군 신화입니다. 이러니 당군 신화 환인과 환웅 이야기를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의 고조선은 그냥 덮였을 것입니다. 이래는 그 시기를 중국이 가장 자랑하는 요순 시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아쉬운 것은 신라 충신 박재상이 집필했다는 부도지의 전부 도백 앞부분을 뺀 것입니다. 부도지에는 우리 민족의 기원을 1만 2천년 전 마고 할미부터 시작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삼국사기에서는 배제한 우리나라의 고대 신화와 관련된 내용을 대폭 수록했고 신화적, 설화적 내용을 많이 넣다 보니 현실적으로 역사로 인식하기에 어려운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백성에게 희망과 자존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 불교를 통한 마음의 안식처 찾기였던 것 같습니다. 2차돈의 순교라든지 만파식적 설화도 삼국사기에는 역사 부분엔 안 쓰고 악기로서 소개할 때만 간단하게 언급하였습니다. 김부식은 이런 말이 있지만 괴이해 믿을 수 없다라고 써놓았습니다. 삼국유사에서는 매우 상세하게 전문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작가가 몇 년 전부터 직접 쌍골죽 대검을 불고 있습니다. 직접 대검을 물어본 결과 만파식적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결코 황당무계하다고 말할 수 없는 무한한 내면의 진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연과
인관과 대나무 쌍골주가의 조화로 울리는 소리, 마치 천상에서 울릴 것 같은 소리에게 꿈과 용기뿐만 아니라 만만파파식적 이상의 힘이 있어서 어떠한 난간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었던 것이라고 작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당대 최고의 석가 김부석이 직접 이 대금을 배우고 물어봤다면 결코 황당무계하다는 말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3세기 고려는 무신 정권의 폭정에 의해 몽골의 침략이 30년간이나 이어져 민중들의 삶은 매우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찬란했던 천년 신라의 영화와 우리의 자존심인 고려 대장경판, 주변 9개 나라에서 조공을 바친다는 우뚝 솟은 황룡사 국천 목탑이 전국의 많은 사찰 등이 외세의 침략으로 일수간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토는 파괴되었습니다. 백성은 오랑캐의 약탈과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끈질긴 저항은 있었지만은 그로 인한 심신의 상처와 고통은 너무나 컸습니다. 선지식 일행은 그처럼 참혹했던 시절의 백성과 함께했고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민족적 자부심과 문화적 긍지를 일깨워줄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와 자부심,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불교적 이상세계를 담은 역사적 사건과 백성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 이 모든 것은 선지식 일에는 방대하면서도 섬세한 필치로 써내려갔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사대주의 사상과 모아주의 사상에 입각한 역사책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정신적 역량을 총체적으로 직결하고 흔들리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잡아서 새로 세울 수 있는 새롭고 담대한 역사책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춤과 노래로 역신을 막아낸 처용 이야기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슬기로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먼저 처용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밝은 밤에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가랑이가 넷이도다. 둘은 나의 것이고 둘은 누구의 것인가? 본디 내 것이지만은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하고 노래와 춤을 추니 처용의 철을 담아든 역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처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내가 공의 아내를 사모하여 지금 범하였는데도 공은 노여움을 나타내지 않고 감동하여 아름답게 여기는 바입니다. 맹세코 지금 이후부터 공의 형상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처용가를 처음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처용가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공생과 중도인 일심의 지혜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지식 일련의 민족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을 우리는 홍익인간 한마음 일심으로 되찾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 가슴속에 면면이 이어져 온 홍익인간 사상은 온 세상에 있는 인간뿐만 아니고 주변의 모든 존재 만물을 이롭게 한다는 한마음 일심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삼국유사는 우리의 미래가 담겨있는 진실이자 보고 느끼기에 따라서는 우리의 비기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역사, 불교, 설화 등에 관한 서적과 문집류, 고기리, 사지, 비갈, 안첩 등의 고문적에 이르는 많은 문헌들이 일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절하지 않는 문헌들이 많이 인용되어 있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삼국유사의 신화와 설화의 보고입니다. 삼국유사가 전해주는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중 최고로 꼽히는 것 하나가 바로 향가입니다. 향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적국이 큰 돼지가 되어 끄듭에서 우리의 변방을 먹네. 용맹하고 용맹한 호랑도는 나라에 감느라 마음에 겨를이 없네. 창을 메고 처자와 입을 하고
샘물로 양치질하고 마른 밥을 먹었지. 적들이 밤에 성을 허무니 어젓한 넋들이 칼끝에 날아가네. 머리 돌리니 양산의 구름이 우뚝 솟은 무지갯빛 같네. 애달파라 네 명의 장부는 끝내 북방의 강함이 되었으니 천추의 귀신 영웅이 되어 서로 산초술로 험향하네. 화랑가는 양산가는 화랑의 의연한 기상을 기리는 과정을 통해 신라의 기상을 과시한 한편의 시입니다. 상국유사는 또한 우리나라의 고대 미술 주류인 불교 미술 건축 연구를 위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문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 9개 국가에서 종을 바친다는 우뚝 솟은 80여 미터의 황룡사 국청탑을 상상을 하며 할아버지 상국유사를 기대하십시오. 상국유사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는 우리 민족의 진실, 속마음과 바람이 담겨있고 미래가 담겨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반맞는 역사는 분열과 다툼의 시대에서 원용, 해통, 조화의 시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먼저 나의 정신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고 나와 남이 조화를 이루고 남과 북이 조화를 이루고 모든 인류와 자연환경이 마침내 온 우주 만물이 한마음 일심으로 조화를 이루어질 것을 바란 선지식 일년에게 두 손 모으고 머리를 숙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앞으로 매주 토요일 상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 138편을 할아버지 상국유사와 함께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